제가 만족도 조사를 안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교육 이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만족도 조사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서 제가 교육 끝나고 마지막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영상하고 교육 슬라이드는 도서관을 통해서 또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용 교육은 웹 오브 사이언스 JCR에 대한 이용 교육입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이제 연구학술 분야에서 연구자분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 고인용 논문들 어떤 주제들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많이 인용이 되는지 이런 정보를 조사할 때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이제 앞선 연구를 조사하는 단계를 선행 연구 조사라고 해요. 그런 선행 연구 조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이 학술지 투고라거나 학술지에 관련된 주요 학술지에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저널 임팩트 팩터라거나 JCR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실 수 있는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학부생이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요. 혹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대학원생분들 계실까요? 제가 오늘 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대학원생분 참석해 주셨으면은 관련된 안내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용 교육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와 관련해서는 SCI급 등재지라는 용어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 그리고 인용이 많이 되는 주제, 그리고 학술지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기서 이제 도출한 학술지들 또 추가적인 정보가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연구자분들은 특히나 이 JC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JCR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실 때에도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이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조사 단계에서 자료 조사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판되는 학술지 양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술지 가운데 내 연구를 출판하기에 적합한 학술지를 어떻게 선택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실 때에는 내가 자료 조사하는 이러한 근거 자료, 출처로 쓰일 이러한 연구 논문들, 이러한 논문들이 오는 저널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저널을 또 참고하면 좋을까? 이럴 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널 컬렉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관에서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수행하실 때 필요한 이런 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정보를 얻을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내에서 오픈 액세스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이런 연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또 관련된 여러분들 자료 조사라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액세스 논문 기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그래서 오픈 액세스 전략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근거 자료를 이제 삼기 위해서 오늘 교육에 나오는 웹 오브 사이언스, JCR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 들어갔을 때 또 상명대학교에서 상명대학교 연구자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게재된 논문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J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가 된 학술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학술지를 이제 출판해서 유통하는 그런 출판사로부터 독립된 에디토리얼 팀에서 꼼꼼한 검증을 거친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러한 등재지들을 오늘 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출판사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에디토리얼 팀을 거쳐서 이제 검증을 거쳐서 수록이 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때 이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웹 오브 사이언스, JCR 데이터를 참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소개를 드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검색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접속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와 JCR 접속을 하실 때에는 이제 기관 내 IP 대역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접속을 하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조금 이따 안내드릴 개인 계정 생성 방법에 따라서 기관 IP 대역에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시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료 검색 메뉴를 들어가시면 학술 DB에 이제 목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외 DB 탭에 있기 때문에 국외 DB를 선택하시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링크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시지 않은 분은 자, 이 링크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기관 IP 대역에서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료 검색 메뉴 들어가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학술 DB가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링크 채팅창을 통해서 드렸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료 검색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학술 DB 목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목록에서 우리 국외 DB를 보기로 했습니다. 국외 DB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목록을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제가 일단은 그냥 검색을 하겠습니다. 웹이라고 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지금 여기 제공 내용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에디션이라거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다음에는 우리가 JCR 데이터베이스로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웹 오브 사이언스 다음에 이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관 IP 대역에서 접속을 하셨으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외에서 학교 밖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나 JCR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검색한 내용을 이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실 때에는 개인 계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 계정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접속을 하실 때 이제 조금 이따 이어서 안내드릴 JCR도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라색 레지스터 버튼이 있어요. 이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접속해 주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통해서 접속하신 다음에 개인 계정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고 학교의 웹메일 있죠? 학교 웹메일 땡땡땡.ac.kr과 같은 이런 학교 웹메일 주소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IP 대역, 기관 IP 대역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IP 주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랑 보안 문자, 성함 입력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등록을 누르시면은 학교 웹메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학교 웹메일에 받은 메일함으로 등록 확인 메일이라는 게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확인 메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웹메일에 받은 메일함을 가시면은 Activate your Web of Science account. 그래서 Web of Science 좀 명칭이 기니까 이제 WOS로 이렇게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erify 이메일 애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하셔서 계정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까지 활성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이후에 제가 교육 자료랑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전달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오늘 교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개인 계정을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웹 오브 사이언스 그중에서도 이제 코어 컬렉션, 핵심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핵심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 자료 조사를 하시다가 학위 논문을 보실 수도 있고 연구학술지 논문을 보실 수도 있어요. 뭐 한국 무슨 학회지, 저널오브 땡땡땡 이런 학술지 자료를 살펴보시다 보면은 그 연구 논문 안에는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제목 정보, 키워드 정보, 저자 정보, 그 저자분들의 소속 기관 정보, 어디 학교, 어디 연구기관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 안에 또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연구비 지원 정보, 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편의 논문을 두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논문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자, 이제 여러분들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논문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분야라거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연구자분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많이 인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상명대학교로 기관 소속을 입력해서 게재된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정보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게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준 그런 기관명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삼성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이제 연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방향성을 또 여러분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분야에 관련된 고인용 논문이라거나 고인용 주제를 탐색할 때 주로 활용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연구자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SCI급 등재지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에 SCI급 등재지 뭐 어떠한 학술지에 이 교수님 연구 논문이 실렸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린다거나 이런 거를 보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럴 때 그럼 SCI급 등재지는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용어는 이제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세 가지 에디션 SCIE 아래 보시면 SCIE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과학 분야 색인 DB 그리고 또 이제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예술과 인문학 아트 앤 휴머니티 사이테이션 인덱스 이 세 가지 에디션을 묶어서 SCI급 등재지라고 합니다. 이 에디션에 수록이 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학술지들을 SCI급 등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검색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에디션 목록은 사실 이 큰 카테고리인 플랫폼 안에 있는 이제 하위 레벨의 이 데이터베이스나 에디션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핵심 컬렉션을 비롯해서 이 핵심 컬렉션의 하위 단위로 그러면은 상중하 단계에서 에디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CI, SSCI, ANHC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만약에 나는 SCI급 등재지에 수록이 된 논문들만 보고 싶다. 좀 나름 타깃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에디션을 선택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능한 한 활용하실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또 이제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요 페이지에 보시면은 KCI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죠. KCI 그리고 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제가 방금 설명드린 핵심 컬렉션 있죠. 이 안에 있는 에디션들 어떤 에디션들을 구독하고 계신지 기관에 따라서 이제 일부 에디션만 구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안에서 또 ESCI 저널이라거나 컨퍼런스 프로시딩 학술대회 초록에 관련된
그리고 학술대에서 생산된 이런 자료에 관련된 색인 DB도 또 구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계정은 데모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화면을 들어가셨을 때 나는 이렇게 화면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아니면 메뉴가 여기 더 보여요.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딨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메뉴들은 이 구독하는 이 옵션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 결과 중에 혹시라도 아마도 제가 검색드린 거는 이제 핵심 컬렉션 안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구독에 따라서 이제 메뉴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페이지를 들어왔으니까 상단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인터페이스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죠. 검색을 하실 때는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인터페이스 언어는 이렇게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 여러분들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잉글리시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영역을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JCR 같은 경우에도 이 언어 설정 옆에 보시면 제품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JCR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여기서 개인 계정, 저는 개인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죠? 개인 계정을 만드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한 내용들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JCR에서도 바로 이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하시면 webofscience.com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교회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컬렉션 있죠? 코어 컬렉션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죠? 아까 SCI급 등재지는요. SCI, SSCI, ANHCI 이 세 가지 에디션을 말합니다. 나는 SCI급 등재지만 찾겠다 하시는 연구자분들은 이 세 가지 에디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디션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에서 구독하고 계신 CPCI 학술대회에 관련된 자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또 이제 데모 계정에 보시면은 이제 책에 관련된 사이테이션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에디션을 기관에서 어떻게 구독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서서 보셨던 내용 중에 여기 KCI라거나 CL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출판된 이런 논문들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부분은 검색 위치에서 보시면은 이 영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CI라거나 아까 보셨던 CL로 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래서 기관에서 구독하는 거 그냥 다 한꺼번에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접속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메뉴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도큐먼트, 문서를 기준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자, 유명한 연구자분을 성함을 기준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필드 검색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왼편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여시면은 조금 이따가 검색할 내용들 여러분들이 또 자료조사를 위해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선택 목록, 영어로는 마크리스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선택 목록에 저장을 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자료조사한 내용을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여러 논문을 한꺼번에 제가 이제 저장을 했어요. 일정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럼 그 목적 하에 이 저장된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또 추가적인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한 기록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은 여기 프로필에서 연구자 프로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연구자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본인들의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이제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나의 연구 업적에 대한 대시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생성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식을 나중에 내가 이 검색식을 또 계속 활용하겠다. 그럼 검색식을 저장해 놓거나 이제 이 내가 검색한 내용 결과를 토대로 혹은 내가 검색한 저자를 토대로 알림 메시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메뉴는 요 저장된 검색 및 알림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메뉴를 한번 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저는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검색한 내용들, 최신 알림 메시지,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자 프로필도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연구자 프로필, 아직 저는 이제 데이터가 없지만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에서 이제 저의 연구자 프로필에 해당하는 이런 논문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문서 상태에서 여기 주제라고 써 있는 애가 있죠? 영어로는 아마 토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드롭다운 목록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나는 그러면 기관명을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기관명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롭다운 목록에서 우리 기관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 트리맵 아이콘 있죠? 색인에서 선택 저는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명대학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물음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연구자분들이 연구 논문을 출판할 때 기관명을 상명대학교라고 적어주면 좋지만 때로는 이제 출판사에 따라서 이제 약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서울까지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상명대학교를 찾으면은 이러한 네임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웹 오브 사이언스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상명대학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검색한 결과에서 추가를 누르고 쿼리에 추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상명대학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소속해 계신 상명대학교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 우리 학교랑 이제 또 유사한 이런 나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이런 학교들 이름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유명한 학교 이름을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존스 홉킨스, 하버드, 예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명대학교를 입력을 하고 제가 보라색 검색을 누르도록 할게요. 네, 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저는 지금 상단에 있는 결과 분석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검색한 내용들 상명대학교라는 이 기관명으로 이렇게 검색이 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드롭다운 목록,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제가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의 결과를 다른 방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연구 분야가 있죠? 자,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 분야, 주로 어떤 연구를 많이 이제 출판을 했는지, 우리 학교 기관명으로. 자, 엔지니어링, 또 컴퓨터공학, 화학, 텔레커뮤니케이션, 또 물리학, 이제 주로 이제 공학이라거나 자연과학 쪽 분야가 강점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주된 연구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저널명으로 놓고 이제 우리 학교 연구자분들은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특정 저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레코드 보기를 통해서 해당 저널 이름으로 이렇게 게재된 상명대학교 연구자분들이 출판한 논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또 기관 입장에서 오픈 액세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이제 오픈 액세스로 출판을 하고 있는지, 자, 골드 OA 이제 완전한 OA 단계 여러분들이 출판되자마자 바로 이제 오픈 액세스 무상으로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그린 OA 또 이제 출판 단계에서는 바로 오픈 액세스가 아니지만 또 다른 디지털이라거나 이런 경로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린 OA 출판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에서 이제 오픈 액세스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결과 분석 값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교수님들 또 연구자분들은 연구비 지원기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어디서 연구비를 지원받으셨을까요? 라고 이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1위는 연구재단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연구재단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재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상명대학교에서 또 연구를 지원받은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기관에 따라서도 각각의 레코드 보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상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검색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명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특정 필드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 검색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필드 제한 검색이라고 하고요. 필드 제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명 검색을 통해 상명대학교에서 나온 이런 상명대학교 소속 이 연구자들이 게재하신 이런 논문들을 토대로 한번 결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죠.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자, 그럼 이거는 연구비를 지원해 준 아까 연구재단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회사에서 어떻게 요새 삼성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선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출판 연도를 제가 이제 필터를 하나, 둘, 세 개. 자, 최근 3년으로 범위를 설정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삼성을 지원한 이런 논문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 봤던 결과 분석 있죠? 그래서 결과 분석을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서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보기 위해서 사이테이션 토픽스 마이크로라는 애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최근에 삼성이 3년 동안 어떤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주식을 산다거나 또 아니면은 삼성에 나중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이 최근에는 또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가지다. 이런 정보를 또 웹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도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위는 딥러닝이에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거나 이제 챗GPT라거나 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주제가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런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있네. 또 다른 이제 또 연구 이제 사이테이션 토픽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연구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공이 컴공과예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딥러닝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삼성이 이제 나중에 나의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서 이제 딥러닝에서 삼성의 연구 지원을 받은 레코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삼성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이런 논문들을 토대로 또 어떤 연구에 또 이제 이 삼성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얻으실 때에도 웹오브 사이언스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부생분들이 대부분 오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또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특정 회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삼성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어떤 곳에 이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만의 이런 탐색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만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검색하는 영역을 제한해서 지금 우리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필드 제한 검색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저는 이제 주제 필드를 활용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기관명, 연구비 지원기관 기준으로 검색을 했죠.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저는 이제 주제라고 이렇게 놔둘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필드들은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오늘 활용할 주제 토픽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준으로 제목에 딥러닝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연구자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정 연구자가 연구한 딥러닝에 관련된 논문 이렇게 찾을 때 이렇게 필드 제한 검색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주로 하는 필드를 묶어서 제목, 초록, 연구 논문의 초록 있죠? 앞부분에 나오는 요약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 이제 저자가 선택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추천하는 키워드 플러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 영역 필드를 뭉뚱그려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주제 필드입니다. 자, 주제 필드에서 최근에 제가 아까 딥러닝도 얘기하고 챗GPT도 얘기했죠? 그 챗GPT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요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키워드 빠른 추가입니다. 키워드 빠른 추가를 통해서 나는 챗GPT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 관련된 연구 논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직 키워드나 검색어를 설정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넣고 여기서 키워드 빠른 추가, 퀵 애드 키워드라고 영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아, 맞아. 이거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도 들었어. 이렇게 더하기를 하고요. 생성형 AI도 활용하더라. 그리고 네, 오픈 AI 회사 이름도 넣고 아예 풀 이름으로 제너레이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는 1,300개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추가를 하고 검색을 다시 누르면 자, 2,000개, 네, 2,200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여러분이 주제어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넣고 이런 퀵 애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런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된 기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그럼 챗 GP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랑 검색 연산자를 주로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키워드 A랑 B, 이제 아까 이제 키워드 이제 예시는 한번 퀵 애드 키워드를 통해서 얻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검색을 하실 때에는 검색 키워드 A와 B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엔드 연산자. 그럼 이제 겹치는 교집합의 영역만 나오게 되고요. 내가 비슷한 용어를 조금 연결해서 새로운 주제니까 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OR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요 용어나 이거는 좀 빼고 싶어요 하시면은 날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불린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네, 키워드에서 딥러닝이 있죠. 이 큰 따옴표를 넣지 않으면은 딥러닝에 관련된 것도 나오지만 이제 딥하고 러닝을 따로 얘가 검색한 결과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닝은 학습이라는 용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찾고자 하는 건 딥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정확히 이걸 찾아와라고 하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에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앞뒤로 키워드에 감싸주면은 본문 검색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절상문자 턴케이션 레터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별표, 꽃표라고 부르죠. 달러 표시, 네, 와일드카드인 물음표 이 세 가지는 변이를 포함한 검색입니다.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어를 배우시게 될 때 이제 좀 이 용어와 관련해서 앞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네, 문자를 이제 같이 포함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순서대로 보면 와일드카드는 네, 한자, 자, 달러는 한자 이하, 한자이거나 네, 영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절상 문자는 조금 글자 수가 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색 연산자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아까 키워드는 퀵 애드 키워드에서 얻었었죠. 사실 퀵 애드 키워드에 나와 있는 아까 파란색 포함 권장이 바로 이 OR 연산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색 연산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웹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할게요. 자, 이제 챗 GPT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제너레이티브 AI 하고 OR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기재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하니까 AI가 겹치죠. 그러면은 검색식을 세울 때 지금은 구문 검색으로 두 개를 제가 연결해 놨는데 검색식을 세우는 예시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AI는 겹치니까 요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제너레이티브 AI, 컨버세이셔널 AI 요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경우의 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제가 또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챗GPT 사용했으니까 요것도 넣고 또 이제 최신 주제 분야니까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계속 이제 나열해서 검색 결과를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키워드를 시작을 하실 때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조금 막연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하나의 키워드를 넣고 퀵 애드 키워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 여기서 키워드를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검색 연산자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오픈 AI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 이 연구 분야가 성숙된 분야, 이제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날짜 범위를 추가해서 뭐 최근 3년 아니면 또 종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단위 이렇게 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검색식을 제가 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식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이제 퀵 애드 키워드까지 사용했을 때 2,200개가 나왔는데 요렇게 키워드랑 검색 연산자를 같이 활용하니까 3,500개 이상의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불러와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결과 분석을 누르게 되면 우리 아까 연구비 지원 기관을 기준으로 상명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특정 주제어를 기준으로 검색한 거를 검색 결과 분석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연구자분들은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국가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느 국가가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 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1위는 미국이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바짝 또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영국, 네, 인도. 또 우리나라도 한 4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논문들도 이제 한 2, 3, 4위권 이내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위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어느 국가가 리딩을 하고 있는가. 내 전공에 관련된 주제어를 넣고 어느 국가가 유명한가를 볼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또 제가 네, 자의 소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이제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런 분야도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도 하고 있고 스탠포드도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는 이렇게 보시면은 레코드 보기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를 받고 소속을 받고 또 이 안에서 한번 연구 분야를 볼까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AI, 컨버세이션 AI 분야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느 분야랑 접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또 연구 분야를 통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조금 이거는 조금 당연한 결과죠.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비즈니스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또 쓰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전공 분야가 나는 컴공과가 아니라서 이 주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이런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나의 전공과 어떻게 접목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찾을 때에도 나 사실 교육학 전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레코드 보기를 눌러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 값을 기준으로 한번 이제 주제어를 검색한 걸 기준으로 결과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전 돌아가겠습니다. 검색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정렬 기준. 자,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을 찾으려면은 인용수가 많은 항목 순으로 하시면은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1000번 이상 이렇게 인용이 된 논문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빠른 필터, 영어로는 퀵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이 많이 된 정렬 순으로 보다 보면은 이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필터를 적용해서 원하는 논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 중에 인사이트 벤치마킹이라는 추가 제품을 구독하시는 기관에서는 여기 보시면 HCP 있죠? 고인용 논문, 핫페이퍼, 상위 1%, 상위 0.1%에 해당하는 논문들 이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구독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속하셨을 때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리뷰 아티클을 또 많이 또 찾아보세요. 리뷰 아티클은 범위치 설정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연구 논문을 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논문의 유형이기 때문에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또 이제 찾아보시는 논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아직 이제 지식 상태가 조금 나는 좀 성장이 필요한 단계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뷰 아티클을 통해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논문에 대한 트렌드에서부터 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한 번에 얻고자 할 때 이 논문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뷰 논문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페이지 안에서 나와 있는 검색 결과를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 목록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새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목록에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 추가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저장이 되느냐? 자, 여기 제가 기존에 이제 저장해 놓은 선택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 목록을 들어가면은 저는 그래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리뷰 논문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 이제 연구자분들은 본인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논문을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논문 안에서 옆에 보시면 또 아까와 같이 필터가 있죠. 그럼 이 결과값, 이 제가 저장한 내용을 기준으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다시 또 뒤로 가기를 눌러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검색 결과 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 적용된 필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모두 초기화 누르면은 아까 적용된 리뷰 아티클 필터가 해제가 되었어요. 이 안에서 또 이제 이 내용들 서지 관리 도구로 내보내기는 이제 선택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프웍스 기관에서 또 구독하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출처를 관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자를 작성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이거 출처를 적어야지라고 하실 때는 이러한 레프웍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출처 정보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관리 도구라고 하고요. 레프웍스라거나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출처를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엑셀 파일로도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또 여러분들 오픈 액세스, 여러분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논문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범위 재설정. 여러분들 아래 보면 더 많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저자를 기준으로, 아까 보셨던 스태프적인 사이테이션 토픽을 기준으로 아니면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필터들이 제공된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논문 클릭을 해볼게요. 논문에 대한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저자분들에 대한 정보, 링크를 각각 클릭하면은 이 저자분들이 또 출판한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이분들의 오키드 아이디라거나 연구자 프로필이 있는 경우 이런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초록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문, PDF, 아까 보셨던 이제 제가 오픈 액세스로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판사의 무료 전문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어 논문들도 이제 생성형 AI 툴이라거나 또 이제 이런 챗 PDF라거나 이런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학술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또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하실 때 이런 해외 학술 자료라고 해서 해외 학술 자료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툴도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문 링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오픈 액세스가 아닌 논문들은 기관에서 구독하는 경우 기관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링크 이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원문을 얻을 때는 왼편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개별 논문 단계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내보내기 한다거나 또 마크리스트에 저장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몇 번 인용이 됐느냐? 454번 인용이 됐고요. 이 논문은 참고 문헌으로 74개의 논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여기 보시면 분류별 인용 항목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분류별 인용 항목을 보시면은 자, 이 논문이 다른 연구 논문에서 어느 부분에 활용이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논문은 주로 서론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제 기반 근거 이런 거를 조금 제공하는 경우 베이시스 아니면 다른 연구에 내 연구 말고 이런 논문도 유사한 이런 결과가 보였어요. 서포트. 얘는 좀 다른 방향을 제시했어요. 디퍼. 좀 뭐 디스커션에서 또 이러이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라는 걸 제시해주는 디스커스. 이런 어떤 유형으로 또 이 논문이 활용되는가 보실 수도 있고요. 추천 논문. 다음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뜨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 논문을 인용한 사람들 정보.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최근 이제 이 논문이 400번 이상 인용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이게 최근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용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 180일 동안에 51번 정도가 이용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구 논문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학술지 정보가 있죠? 이 정보는 조금 이따 안내드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온 정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JCI 설명드릴 때 저널 임팩트 팩터랑 JCI 정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하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검색 결과 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결과 분석 받고 또 이번엔 인용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 인용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제가 검색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인용의 흐름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출판물이고요. 꺾은 선 이 그래프는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물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용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최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연구 주제 분야, 이제 좀 성숙화된 이런 연구 주제 분야를 이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된 이런 논문 분야를 고르신다면은 그래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물이 많이 나오는데 인용도 그만큼 되나요? 그럼 이제 만약에 출판물은 많이 나오는데 인용은 조금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용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연구가 성숙 단계에 있는 연구 주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내가 이 분야가 연구 주제를 내가 이걸 설정을 했을 때 인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내 논문이 많이 쓰이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때 이 인용 보고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454번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5개년치 그 이전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가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총 인용 횟수를 봤을 때는 1번 논문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죠.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만약에 2번이랑 3번 중에 내가 논문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출처로 쓰기. 그러면은 이제 보실 때, 자, 총 횟수로는 이제 2번이 근소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3번 논문은 최근에 3년 안에 이렇게 인용이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3번 논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에도 인용 보고서 버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결과 분석 옆에 있는 버튼이었어요. 자,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알림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인용 보고서 옆에 보시면 알림 만들기가 있죠. 여기서 알림을 만드시면은 나중에 이 알림 여기서 이제 알림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논문이 인용되면 알려주세요. 그럼 연구자분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논문이 인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다거나 내 논문이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를 볼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정 학술지 아니면 내가 세운 검색식을 기준으로 아니면 특정 연구자를 기준으로 또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비활성화도 하실 수가 있고 추가 옵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빈도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 전반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JC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들은 슬라이드 상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어느 부분이었는지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삼성이 연구비 지원을 받은 그 논문 어느 걸로 봐야 되지? 그러면 또 연구비 지원 기관이구나. 또 이런 부분 정보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JCR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지금 제가 진행된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JCR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CR의 풀 명칭은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이런 인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거를 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실 때에는 만약에 JCR을 단독으로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자료 검색에서 학술 리뷰에서 JCR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는 아까 보셨던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여기서 제품에서 JCR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만드시면은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JCR은 주요 학술 저널의 정보와 영향력 지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출판되는 학술지 가운데 내가 어떤 학술지를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가늠할 때 보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자,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아까 보셨던 코어 컬렉션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는 각각의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반면에 JCR은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학술지에 대한 이제 인용 영향력 정보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CI, SSCI, ANHCI 그리고 또 이제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과정에서 이제 28개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24개는 충족했지만 4개 이제 조금 영향력이 아직은 이제 발전이 필요한 학술지들은 ESCI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색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에디션에 대한 학술 4가지 에디션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된 횟수의 기준은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이 JCR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지라거나 이제 연구자분들에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6월쯤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이제 해당 데이터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올해 JCR과 관련해서 이제 주된 변화 2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제가 이 용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되는 에디션이 4가지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CI2와 SSCI 에디션에만 부여가 됐는데 이제는 4가지 에디션 모두에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가 됐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랭킹이라거나 쿼타일 정보는 아직 이 2가지 에디션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저널 임팩트 팩터는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또 소수점 자릿수가 3자리에서 또 1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된 변화는 요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는 무엇이냐? 이제 JCR 연도 직전 2년 동안 출판된 이제 논문의 종류 중에 오리지널 아티클 그냥 이제 원저 논문들 그리고 이제 리뷰 종설 논문들 요 논문들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JCR 최근에 이제 가장 최신의 JCR은 2022년 JCR입니다. 이제 과거에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은 2022 버전이고요. 그러면 언제 출판된 걸 기준으로 하니 2020년과 2021년에 출판된 기준인데 이 중에서도 아티클과 리뷰 형태의 논문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 논문들이 2022년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인용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JCR 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JCR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학술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술지를 내가 이제 내 논문을 실을 투고할 이런 학술지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 JCR을 이제 구독하는 저널들을 분석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학회 입장에서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연구 분야에 있는 학술지를 비교 분석할 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JCR 이제
2023년 릴리즈된 이제 2022년 JC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몇 가지 저널, 그 종이라고 합니다. 21,522종의 저널을 다루고 있고요. 주제 분야별로 각각 몇 종인지,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 에디션에 더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가 되면서 총 이제 새로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는 저널이 굉장히 이제 기존 연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국가별로도 연구 분야별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널 임팩트 팩터, 그래서 이제 연구자분들은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몇인 저널에 내가 또 이제 논문을 수록했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실 때 저널 임팩트 팩터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이런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퍼센타일 100분위 정보, 쿼타일 4분위 정보입니다. 쿼타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구자분들은 대학원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Q1 저널, Q2 저널, 내가 투고한 저널이 내가 게재한 이 저널이 어느 이제 4분위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내용들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슬라이드 상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널 프로필 페이지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요 학술지를 찾아서 들어갈게요. JCR은 이제 학술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술지를 기준으로, 연구 카테고리 기준으로, 출판사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를 기준으로, 국가를 기준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학술지 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슷한 명의 학술지가 있다면 후보 이제 비슷한 학술지가 뜨게 되고요. 저는 정확하게 이 학술지로 검색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이 학술지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페이지를 저널 프로필 페이지라고 합니다. 저널에 대한 인용 영향력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 개별 저널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상에 제가 연구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또 여러 가지 저널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저널 프로필 페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저널 임팩트 팩터 정보는 저널 퍼포먼스란에 있습니다. 지금 4.1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이 학술지 말고 이제 더 네임밸류가 있는 학술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처.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네이처에 내 논문 실렸다 이러면 이제 플랜카드도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 학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학술지. 그래서 이제 네이처 학술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죠.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을수록 인용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저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술지를 찾다 보면 네이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니까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시는 거고요. 다른 이제 학술지 정보를 보면은 4.1, 2 이렇게 되는 학술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 안에서 뷰 칼큘레이션을 누르면은 아까 이제 기준 몇 년도에 출판된 몇 편의 논문의 기준으로 몇 번의 인용이 된 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용을 할 때 이제 같은 저널의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셀프 사이테이션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임팩트 팩터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 분야에 따라서 특히나 이런 신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학술지에서 너무 이런 유니크한 주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 인용 비율이 높다거나 이런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고려하실 때, 자, 이게 이제 편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분들은 그거를 조금 고려를 다시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보시면은 이 숫자에 산정이 되는데 쓰인 이런 논문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뷰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그럼 뷰 웹 오브 사이언스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지금 이 인용이 된 논문들, 이 논문의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연계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널 임팩트 팩터 정보를 봤죠. 근데 저널 임팩트 팩터를 그럼 상대적으로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와 법학을 접목한 학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카테고리가 법학에도 잡혀 있고요. 자, 여기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컴퓨터 공학 분야에 잡혀 있어요. 연구 카테고리를 여러 개의 할당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연구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전공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이 임팩트 팩터 값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여기 보시면 제 막대 그래프는 저널 임팩트 팩터. 자, 이 수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네이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학술지들이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비드 이후로는 또 이런 수치가 조금 차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있죠? 100분위 상위 몇 프로 저널인가? 이런 걸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퍼센타일 이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래에 이제 그래프 각각 선에 어느 연구 카테고리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법학을 전공해요. 나는 법학 전공자예요. 그러면은 자, 법학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저널 임팩트 팩터 4.1이라는 숫자가 자, 이제 여기 97이면은 여기서 100에서 97을 빼면 됩니다. 상위 3% 저널이에요. 상당히 높은 이제 인용 영향력을 가진 저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청록색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청록색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상위 45% 정도 저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 학술지에 투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저널 임팩트 팩터 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그래프라거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융합 연구, 이 주제 분야가 되게 융합 연구라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런 연구를 보실 때에는 자,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JCI라는 값을 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JCI는 이런 연구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전 세계 평균을 1로 삼는 거예요. 1보다 높으면 인용 영향력이 높은 전환, 1보다 낮으면 아직은 조금 발전이 필요한 전환.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같이 비교할 수가 있느냐? 저널 임팩트 팩터만 볼 때는 특정 연구 카테고리 내에서 보는 겁니다. 이 주제 분야 내에서. JCI는 다른 연구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상대적으로도 높은가? 이런 부분은 JCI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오픈 액세스 이 학술지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유료로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구독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비율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로 제공이 되는 비율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출판되는 유형에 따라서 인용이 진짜 오픈 액세스가 더 인용이 많이 되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널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연구자분들이 투고를 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구비가 넉넉한 이제 입장에서 구독으로도 할 수 있고 APC로도 이제 APC를 내고 오픈 액세스 이제 아티클 프로세싱 차이즈라고 합니다.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시려면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 비용을 내요. 그럼 그 비용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만약에 오픈 액세스 논문들이 더 인용이 많이 돼요. 그럼 나는 오픈 액세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선택을 하실 때에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 연구 카테고리 분야별로 랭킹 정보, 특정 이제 컴퓨터 이제 공학,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는 145종 중에 66위 이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법학으로 가면은 이제 상위 저널이기 때문에 6위.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한 Q1, Q2 여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JCI를 기준으로 한 랭킹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학술지를 기준으로 이제 이 학술지가 어떤 논문들을 인용하고 있고 이 학술지를 인용하는 저널들은 어떤 학술지인지 또 이 안에서 아래 내려가시면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학술지 관련해서 인용에 관련된 지표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정 학술지에서 이제 유명한 학술지에서 많이 인용된 경우 가중치를 두는 아이겐 팩터 스코어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0.0000 이건 좀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럼 이제 네이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1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노멀라이즈드를 보면 237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 요만큼의 수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미디어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인용이 일어날까를 같은 여러 가지 저널을 두고 이제 고려를 하실 때 이 이미디어시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11시 10분 정도가 넘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 비교 페이지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구 카테고리 기준으로 제가 한번 AI에 관련된 학술지를 봤으니까 카테고리 선택하고요. 자, 이제 AI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에서 찾으면 좋겠네. 이런 컴퓨터 공학 선택하고 여기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에디션이 뜨죠. 그러면 이제 나는 SCI급 등재지를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 SCIE에서 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발전 중인 학술지도 보고 싶다. 그럼 ESCI 저널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SCI급 등재지를 기준으로 보려고 위에 리스트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제가 선택해 놓은 건 조금 셀렉트를 지워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원하는 이제 지표를 추가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널 프로필 페이지는 하나의 학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용 영향력 지표를 보실 수가 있는 반면에 자, 이 리스트 상에서는 이 학술지들 간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디폴트 값으로 돼 있죠. 저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추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아까 로그인이 풀렸어요. 사인인을 눌러야 되는데 계정 생성을 제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어벙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카테고리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SCIE 선택하고요.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저만의 인디케이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보이시던 커스터마이즈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하고 개인 계정이 있으시면은 자주 분석하는 이 인디케이터를 여기서 이제 저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택한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결과값 안에서 정렬을 바꾸시려면 이렇게 세모 버튼이 있는 애들은 정렬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표가 옆으로 이제 늘어지니까 좀 나는 이거를 엑셀에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자, 상단에 보시면 이건 개인 계정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엑스포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옆에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145종을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저의 요구사항에 알맞은 이 안에서 또 선택을 할 때 저는 오픈 액세스 전을 선택할래요. 오픈 액세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 쿼타일, 저는 좀 Q1 저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오픈 액세스 중에 Q1 저널만 골랐습니다. 세 종의 저널이 나왔어요. 제가 조금 너무 필터를 세부적으로 적용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쿼타일을 Q2까지 조금 늘리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를 누르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상위에 나온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빠졌어. 4개를 하고요. 비교는 4개까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즐겨찾기 목록에다가 이 저널들을 저장하는 거는 페이버릿 리스트에서 50개까지 저장이 돼요. 비교는 4개까지 됩니다. 컴페어를 눌러볼게요. 컴페어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화면을 한 번에 4종의 저널까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JCI를 기준으로는 어떻게 분포를 보이는지 오픈 액세스 비율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꾸준히 저널 임팩트 팩터를 조금 부여받은 저널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4번 저널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을 선택하겠다. 그럼 1번 저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분야에 따라서 연구 카테고리가 어느 부분이 더 나에게 적합한가, 어느 저널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실 때 서로 다른 저널을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JCR 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도움말 페이지랑 이제 한국어 교육 영상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 자료에 대한 링크도 이제 슬라이드 상에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교육 만족도 조사 링크 상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육 나가시기 전에 요거를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접속을 하시면은 링크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드렸어요. 꼭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셔서 이제 작성하시거나 저장하셔가지고 이제 또 조금 빨리 이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족도 조사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뤄진 내용들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교과 마일리지 있죠? 이거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보 기재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까지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설문조사 꼭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